서준이와 그 친구들의 진짜 모습이지. 몸이 먼저 반응했죠. 72시간 포로 생활의 기억은 몸 어딘가에 각인된 채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을 떠보면 베트남 밀림이 아닌 낡은 경비실. 사람들은 저를 이름 대신 67번이라 불렀죠. 그런데 그날 주차장 모니터에 비친 손녀의 찢어진 교복, 그건 전장보다 더 날카로운 신호였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싸워야 할 이유는 과거가 아닌 지금이라는 걸. 이건 총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대신 증거와 전략,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녹화 버튼을 누르는 일이었어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피 묻은 군화 자국이 베트남 밀림을 가로질렀어요. 72시간 포로 생활에서 탈출한 박순자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죠. 아이씨, 67번! 이것 좀 봐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자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베트남 밀림은 사라지고 아파트 경비실 모니터에 주차장 영상이 비춰졌죠. 새벽 4시 30분. 꿈과 현실 사이를 건너는데 단 3초. 30년 군 생활의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67번 13동 앞에 차 잘못 세워놨어요. 빨리 치워요! 주민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순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이 아파트에서 그녀는 박순자가 아닌 67번 경비원일 뿐이었으니까요. 경비실 구석에는 베트남 밀림에서 가져온 희귀 난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순자는 매일 정확히 10ml의 물을 줬죠. 모니터 아래에는 완벽한 각도로 배치된 비상 버튼, 작은 무전기, 호신용 스프레이.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들에게 무기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늘 대비했어요. 오후 3시 순자는 모니터로 하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소녀가 눈에 띄었죠. 손녀 지윤이었어요. 지윤의 교복 치마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 상처가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밀쳐진 흔적이었죠. 순자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윤은 평소처럼 할머니를 보지 않은 척 지나갔죠. 하지만 순자는 CCTV를 돌려 조금 전 상황을 확인했어요. 서준이라는 남학생이 지윤을 밀친 장면이 선명했어요. 너네 할머니 아파트 경비원이라며? 경비원 할매 손녀가 여기서 산다고? 창피하지 않아? 지윤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쳤어요. 하지만 서준은 발을 걸어 지윤을 넘어뜨렸죠.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순자의 손이 무전기를 꽉 쥐었어요.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동료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아야 했던 순간. 그때 감정이 임무를 방해했었어요. 순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했죠. 어휴! 이 망할 노인네들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강태영의 목소리가 관리사무소에서 터져나왔어요. 고급 양복에 최신 전자담배를 피우며 소리쳤죠. 요즘은 AI 시스템으로 경비가 가능한 시대인데 노인 경비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성 노인은 응급 상황의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순자는 모니터 화면을 클릭해 강태영의 아들 서준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CCTV 녹화 영상을 USB에 담았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지만 작전은 시작되었어요. 딸랑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윤의 손가락 사이로 금속 조각이 미끄러져 내렸죠. 거기엔 이름, 군번, 혈액형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윤은 할머니 옷장에서 찾은 군복 서랍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게 접힌 군복 한 벌과 흑호 부대 마크가 새겨진 훈련 일지가 나왔죠. 일지를 펼치자 충격적인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973년 5월 18일 작전 중 포로로 붙잡힘.
72시간의 고문. 입 열지 않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성공. 손이 떨렸어요. 옆에 놓인 흑백 사진 속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여군이 서 있었죠. 사진 뒷면에 쓰여 있었어요. 임무는 계속된다. 1973.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였죠. 뭘 보고 있니? 지우는 화들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할머니가 아니었죠.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할머니가 특전사였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지우는 당황해서 말을 이었죠. 어제 학교에서 일이 있었어요. 서준이란 애가 저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아이에 대해 말해봐. 지우는 몇 달 동안 당해온 괴롭힘을 털어놓았어요. 서준이 경비원 할매 손녀라고 놀리고 다른 아이들도 자기를 피한다고요. 지난주엔 내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훈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였죠. 내일 방과 후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릴게. 안 오면 네 할매 이야기 학교 전체에 퍼뜨릴 거야.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해결할게. 할머니가 어떡해요? 할머니가 경비원이라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순자는 지훈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지윤아, 내가 단순한 경비원인 줄 알아? 나는 베트남 특수작전에서 혼자 12명의 적을 제압한 사람이야. 평생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내 임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의 동료 경비원 영수였죠. 박하사 강태영이 내일 입주자 간담회를 소집했어요. 스마트 경비 시스템 도입한다면서요. 우리 같은 노인 경비원은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어요. 알았어, 고마워. 영수가 떠나자 순자는 벽에 붙은 아파트 도면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서준의 동선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꺼낸 건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30년간 목에 걸었던 그 쇠조각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주차장을 가로지른 작은 실루엣. 지훈이었죠. 방과 후 학교에서 곧장 집으로 가야 했지만 서준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경비실 모니터에 지훈의 모습이 보이자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손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이 엄습했죠. 67번. 무슨 일 있어요? 옆에서 영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꺼낸 건 작은 녹음기와 특수 제작된 고리. 베트남 특수작전에서 사용하던 것과 유사한 장비였죠. 모니터링 계속해요. 10분 안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5층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 통증이 찾아왔지만 참았죠. B3층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비상구 불빛이 희미하게 주차장을 비췄어요. 지훈의 실루엣이 구석에 보였죠. 서준과 4명의 남학생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경비원 할매 손녀가 왔네. 할매가 안부 전해달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놀리지 마.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서준이 지훈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교복이 비싸지? 할매 월급으로 사기 힘들었겠다. 한번 찢어볼까? 순자는 주차장 입구 전원 스위치를 봤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었죠. 너희 이거 찍고 있어? 올릴 거야? 지훈의 두려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차장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갑작스런 정전에 아이들이 당황했죠. 뭐야? 불 좀 켜. 야, 누가 있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아이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두 번째 아이도 뭔가에 맞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빨간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상황을 비췄죠. 뭐야, 이거? 뭐가 지나간 거야? 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누구야? 나와봐. 그때 그의 손목을 잡는 차가운 손. 서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불이 다시 켜졌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죠. 5명의 남학생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가운데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순자의 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베트남 정글에서 적군을 제압하던 특전사 하사가 서 있었죠. 이제 안전해. 너희 학교 교칙의 칼 소지는 퇴학 사유지? 증거는 확보했으니 걱정 마. 순자는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폭행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바닥에 누운 서준이 소리쳤어요. 폭행? 내가 사용한 건 제압 기술이야. 30분 후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부상은 없어. 하지만 칼은 다르지. 지우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이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영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박 하사, 강태영이 아들에게서 전화 받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전투를 시작할 거야. 폭행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강태영의 목소리가 관리사무소를 진동시켰어요. 그의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죠. 아들 서준과 친구들이 갑작스런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증인도 있어요. 우리 아들과 친구들이 모두 동일한 증언을 했어요. 그 67번 경비원이 아이들을 폭행했다고요. 관리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폈어요. 하지만 의료 보고서에는 심각한 부상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오히려 아이들 중 한 명이 소지한 칼에 대한 언급이. 그게 중요한가요? 노인이 학생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당장 67번을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해고 통지서는 발급하겠습니다만 경찰 신고는. 내가 직접 하겠어요. 그리고 그 노인네들 모두 교체하세요. AI 시스템으로요. 한편 지우는 할머니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은지야, 그 영상 봤어? 서준이가 어제 병원에 실려갔대? 아니,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냥 누가 그랬대. 근데 교장실에 불려갈 것 같아. 서준이 무리들이 날 지목했거든. 지훈이 통화를 마치자 순자가 차를 내왔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서준이네 아버지가 할머니를 해고시킨다고 난리래요. 게다가 내일 학교에서 저를 부른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였죠. 박 하사, 해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경비실에서 나가라는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 들어왔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작전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영수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작전이죠?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작전으로 이기는 것이다. 순자는 지훈에게 윙크했어요. 너도 도와줘야 해. 내일 학교에 가면 이것을 녹음기에 담아와. 할머니, 그게 뭐예요? 서준이와 그 친구들의 진짜 모습이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업무를 보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그녀는 남몰래 아파트 노인정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왔군요. 고마워요. 전직 회계사 김옥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강태영의 재건축 비리 증거를 찾았어요. 제가 관리비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지난 2년간 6억 원이 묘하게 사라졌더군요. 도서관 사서 출신 정만식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서준이 학교 폭력 기록도 모았습니다. 3년간 7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강태영의 입김으로 묻혔대요. 좋아요. 모두 준비되었군요. 이제 우리의 작전은. 그때 노인정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강태영과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죠.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노인정은 오늘부터 공사 때문에 폐쇄됩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사? 어떤 공사죠? 재건축 준비 공사요. 노인거주 동은 안전 문제로 우선 이주 조치하겠습니다. 김옥분이 항의했어요. 그런 계획은 들은 적 없어요. 주민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이 공간은 폐쇄해요. 노인들이 쫓겨나듯 노인정을 나왔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강태영을 돌아봤죠. 경비실도 비워야 하나요? 강태영이 비웃었어요. 당연하죠. 67번.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AI 시스템이 들어올 겁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베트남 정글에서 적을 노려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저녁이 되자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죠. 할머니 학교에서 저보고 정학 처분받을 수도 있대요. 서준이 무리가 집단 괴롭힘 당했다고 신고했거든요. 순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녹음은 했니? 지훈이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했어요. 서준이가 화장실에서 친구들이랑 약물 거래하는 걸 녹음했어요. 선생님은 안 믿으실 것 같았지만 순자는 녹음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어. 그날 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죠. 박하사, 강태영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경비실을 습격하려는 것 같아요.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노인회 회원들에게 연락해요. 작전명 바둑판을 실행하라고요. 30분 후 순자의 경비실 앞에는 15명의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마치 정기 모임처럼 자연스러웠죠.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다가 수상한 모임을 보고 돌아갔어요. 특전사의 첫 번째 원칙, 항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노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노인들에게 베트남 전포로 시절 경험을 나눴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너머의 목표를 보세요. 나는 살아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를 지탱했죠. 노인들은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것. 다음 날 지훈의 학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거 들어봐. 서준이 약물 거래하는 현장 녹음이야. 학교 도서관에 모인 15명의 학생들은 지훈의 녹음을 듣고 놀랐어요. 서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약물을 팔고 돈을 받는 대화가 선명했죠. 지윤아,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야? 지훈은 할머니에게 배운 전략을 설명했어요. 증거 수집이 중요해.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보고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우릴 안 믿을걸?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안전망을 만들려고 해.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혼자는 약해도 함께하면 강해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안전망이란 조직을 결성했어요. 서로의 등하교를 함께하고
교내 CCTV 사각지대를 지도로 만들었죠. 심지어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앱도 개발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알려줬어. 할머니는 군대에서 특수작전을 했대. 항상 팀워크로 일하고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대. 친구들이 지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녀는 경비원 할매 손녀가 아니라 든든한 조직의 리더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지훈을 불렀어요. 지윤 학생, 서준이와 그 친구들이 내가 주도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어. 진실을 말해보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는 서준이 거래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훈을 협박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어떻게 녹음한 거니?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는 군대에서.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영이 서준과 함께 들어왔죠. 교장 선생님, 왜 이 아이를 불렀습니까? 제 아들이 피해자라고요.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선생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강태영은 녹음을 듣자마자 서준을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 당황해하며 발뺌했어요. 아빠, 이거 조작된 거야. 지훈이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 학생, 학교 규정상 약물 관련 혐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 선생님, 유감이지만 강태영은 교장의 말을 자르고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너 이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너희 할머니는 이미 해고됐고 너희 집도 곧 비워야 할 거야. 지훈은 겁에 질리지 않고 똑바로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것보다 더한 위협도 이겨냈대요. 저도 할머니처럼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미친노인 경비원 이야기 들었어?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이래. 나도 들었어. 입주자 대표가 불법으로 노인들 쫓아내려 한대. 관리비도 빼돌렸다던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학교에서 서준이가 약물 거래로 경찰에 신고됐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훈과 그녀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강태영의 계획과 달리 세대 간 단절이 아닌 연대가 시작된 거였죠.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강태영이 순자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봐요, 67번.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지 알아요? 이제 확실히 알려줄게요.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요.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강태영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네. 마지막 제안을 해줄게요. 위로금 3천만 원에 조용히 떠나면 어때요? 당신 같은 노인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순자는 강태영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죠. 내 군번줄엔 번호가 있지만 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경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이에요. 이곳은 내 집이고 나는 물러서지 않아요. 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당신 손녀가 다니는 학교는 앞으로 지옥이 될 거예요. 순자는 이미 녹음 버튼을 누른 상태였어요. 진짜 협박은 어떤 건지 보여드릴까요? 베트남에서 배운 신문 기술이 있는데요. 강태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는 뒤로 물러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특전사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공포를 더 잘 이용할 줄 알아요. 당신의 비리 증거, 아들의 약물 거래 증거 모두 제 손에 있어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집을 나갔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는 특별 주민총회 공고가 붙었어요.
재건축 계획 및 경비 시스템 개선 관련 투표. 주민총회 당일 대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강태영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단상에 올랐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후된 경비 시스템을 첨단 AI로 교체하고 재건축을 통해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순자였죠.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군복과 비슷한 느낌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강태영이 거부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들어봅시다. 라고 외쳤어요. 순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는 67번이 아닌 20년 특수작전 경력의 박순자입니다. 순자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에는 강태영의 비리 증거와 서준의 학교 폭력, 약물거래 증거가 차례로 나타났죠. 이것은 강태영 씨의 재건축 비리 증거입니다. 지난 2년간 6억 원이 유용되었어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한 주민이 소리쳤죠. 그래서 관리비가 자꾸 오른 거였군요. 강태영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의 손은 더 빨랐어요. 아파트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첨단 기술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옥분이 비리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결과였죠. 강태영 씨, 비리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경찰이 강태영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강당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마지막 말을 전했죠. 이런 건 작전 성공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성공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세대 간 단절이 아닌 연대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3개월 후 순자는 더 이상 67번이 아닌 박 선생님으로 불리며 아파트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는 순자에게 특별 제안을 했죠. 특전사 경험을 살려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군 생활 30년, 포로 생활, 노인 차별 모든 고통의 시간이 이제는 값진 경험이 되었죠. 아파트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퇴직 의사는 건강 상담을, 전직 교사는 방과 후 교실을, 은퇴 요리사는 요리 교실을 열었죠. 노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학교에서는 세대를 잇는 안전망 프로그램이 지역 모델이 되어 다른 학교로 확산됐어요. 학생들과 은퇴한 어르신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할머니처럼 용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베트남전 참전 동료들과의 재회에서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임무는 계속됩니다. 젊을 때는 국가를, 이제는 우리 손주들과 이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의 길이에요. 경비실 창문에는 베트남 난초가 더 크게 자라고 있었어요. 30년 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그 식물처럼 순자의 영혼도 여전히 강인했죠. 어느 날 아침 순자가 경비실에서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손녀 지훈이 가져다 준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특전사의 손녀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워요. 오늘 학교에서 세대 연결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훈 올림. 순자는 메모를 군번줄 옆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이제 그녀의 군번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임무는 계속됩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 임무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임무에는 패배가 없었어요. 오직 성장과 연대만이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이요.